않겠죠? 예, 하고 저희가 그 때 되면 은행을 원래 작년에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은행은 다 저 수거를 저게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걸 뭐 많이 드시게 되면 보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도록 이거 따는 것도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미리 따도록 하고 전지 작업이나 낙엽 청소 같은 것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공간 자체도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비슷하지만 아주 극적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작년에 저쪽 신현동 쪽에 워낙 오래된 이제 빌라를 철거하고 남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한 년당 6,500만 원 꼴이 들더라고요. 주차장 한 명만 해.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남 이 지역만 해도 아마 땅값이 어지간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공부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아주 싸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사서 돈을 버는 빈 땅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다 사야 되는 거죠.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딴 데 신현동 얘기할 것도 없이 여기 저 거북이 마을에 우리가 36면 주차장을 확보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건물을 다 샀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만 40억이 좀 더 들어갔어요. 사실은 거북이 마을 전체 예산이 98억이 들었는데, 그 주차장 만드는데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36억이에요. 36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뭐, 6,500만 원이나 그 이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심지, 이 기왕에 건물들이 있는 도심 지역에서는 그 땅값, 건물값을 다 들여서 그거를 지어야 되는 거고, 뭐 대안으로 검토되는 게 그 주차 타워를 짓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주차 타워 안에서 차가 선회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마련하려면은 현재 이 정도, 우리 지금 이 주민센터 사이트 전체 정도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아마 타워를 올려서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있는 동네에서는 주차장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뭐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우선 과제는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 건물이 없습니다. 물상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건 지금 황금님 거는 지금 답변 드릴 거예요. 예. 그 다락방 지구 노인정 문제는 저희도 뭐 작년부터 저희 말씀드렸고 검토하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거기는 상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땅에다가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2009년인가 가자 2동을 짓고 난 뒤로 우리가 땅을 새로 사서 거기다가 건물 짓는 방식으로 경로당을 공급한 거는 그 뒤로는 없는데, 기왕 있던 건물들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우리 검암동처럼 그 상가를 좀 사서 상가 안에 공간에다가 경로당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다락방 지금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지역은 사실은 뭘 지을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봐서 뭐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검토 끝난 뒤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그게 시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시설이고, 아마 그게 관련 법상 그 정도 공간이면 그 정도 면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마 그게 되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나 법적 허용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아까 다른 것도 말씀드린 예산 문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시면 혐오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산동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 문제는 뭐 저희가 직접 나설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주차장이란다. 고물상은 사실 이게 신고업이어가지고 저희가 고물상 영업 자체를 저희가 뭐 막거나 폐지하거나 내쫓을 수가 없고, 사는 건데 본인이 자유의사로 팔리겠다고 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땅 주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정도로 하면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걸 누가 할 거냐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거를
사서 내보내는 게 최우선순위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게 고물상 하고 나면은 그 앞에 세차장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 옆에 교회도 또 문제가 될 거고 전체 그 삼각형 블록 전체를 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효과가 없을 텐데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전에도 했던 얘기가 지금 그 땅만을 놓고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나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세웠을 때 그걸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물상 문제에 관한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락방 노인정은 제가 다른 방법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준옥 동장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단속을 철저하게 할 거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께서 얼만큼 이거에 대한 그 시민의식을 가져주시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장치를 둔다 하더라도 그거 몰래 갖다 버리는 거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 산다는 거는 내가 조금 편하면 남이 불편할 수 있는 건데 누군들 뭐 그냥 쓰레기 봉투 그거 살림하는 입장에서 이게 뭐 몇백 원, 몇천원이 돼도 그거 뭐 그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버리는 거 뭐 누군들 좋겠어요? 남들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 안 사고 다 까만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거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도 쓰레기 봉투를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근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쓰레기 종량제 처리 방식에 다 따라주시는데 일부에서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되게 보면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도 좀 많고 또 이렇게 연세 좀 많이 잡수신 분들도 많고 또 이게 뭐 약간 좀 쓰레기처럼 왔다 갔다 사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좀 대안이 여기 저 앞에서 담당 과장도 와 계신데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단속해서 무슨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도 있고 주민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이 있는데 또 그걸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걸로 근절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언제 무슨 뭐 경찰이 없어도 도둑이 안 없어지고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게 이제 그 사회가 좀 발전한다고 치면 자기 스스로 시민의식을 좀 가지고 내가 좀 편하지 하고 이렇게 규율을 깨면 전체가 무너지니 나부터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게 베스트인 거고 그 다음이 나도 지키고 너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너 지키냐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시민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관리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통장님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통장님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기존에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도 단속을 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그 전용 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곳곳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죠? 네. 그죠? 네, 그거 제가 이제 그 뭐 예산이 안 돼서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빌려서라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보기엔 일부는 그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를 무시가 이런 분도 나올 건데 내가 거기 사진 찍혀서 망신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이거 안 지켜도 문제 없더라 이런 인식이 커지면 아무도 안 지킨다. 그러면 뭐 공동체고 국가고 질서고 법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두드려 부시고 다니는 거고 힘 약한 사람이 맨날 맞고 다니는 그런 세상인데 그게 뭐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법이나 질서나 도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지키면 내가 더 큰 피해로부터 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규율이라는 거는 경찰이나 우리 그 공무원들의 행정 단속이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첫 번째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작은 거 어기기 시작하면 큰 게 무너져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너무 피곤해진다. 이런 인식들을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것도 아까 그런 우리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서 단속을 좀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각자 이런 것들은 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답변을 좀 줄이겠고,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네. 학교 시작해서 정원 올라가는 데까지 거기 요번에 빌라가 많이 들어섰어요. 새로 빌라가 들어서면서 전기줄이 아주 너무 어수선해요. 어쩔 때는 보면
정말 무슨 사고 생길까봐 겁날 정도로 전기줄이 성남국민학교에 세워서 절골 해관 옆에 그냥 가보면 아주 전기줄이 말할 수 없이 엉키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학교 단번에다가 전부 쓰레기를 버려서 진짜 좋지 않거든요. 그 빌라 대동대에다가 새로 구성해가지고 쓰레기 모아는 대로 하나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그런데 학교 주변에도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자가 있어서 전기줄을 이제 좀 손을 놔주시고요. 빌라들이 쓰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전부 뭐 새로 공사도 하고 지금 전기줄이 너무 들어서가지고 있어서 위험해 보입니다. 그거 좀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맡겨주시겠습니다. 어쨌든 성남 삼동 노인정의 부회장입니다. 이번에 그 건물을 잘 줘서 우리 노인네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주 아파트 그 옆에 그 시장을 제가 이제 이용을 하는데 주차 문제. 그러니까 그 이쪽에 무슨 아파트가 새로 진 거. 예. 진주 시장하고 그 가운데 가자 시장에서 막 옛날에는 진주라고 했는데 예. 주차 문제인데 굳이 꼭 단속을 해야 되는지 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늘 그 차를 이제 그 지나가게 되는데 아주 불편해요. 그 항시 또 고개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현대 아파트를 좌우로 굳이 그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가만 훑어 보시죠. 가보면 그 차를 대도 하나 지장이 없는데 또 저쪽 그 국민은행 쪽에는 화분을 거리를 내놔가지고 차가 교행하는데 아주 불편해요. 화분을 하려거든 안 저걸 넣든가 없애버리든가 그걸 충분히 가보면 느낌이 옵니다. 차가 지나가 보면 아주 불편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가자동하고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73년도에 왔는가 하는데 와보니까 이건 뭐 나이 들어서 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저쪽 보드나무 천마산 넘어가는 그 보드나무 있어요. 큰 거 구멍나무 있는데 거기서부터 변인여상 이쪽까지를 와보니까 그때는 박음이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마을로 옛 지명이라 아까 석곳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어느 때가 이게 뭐 이 거북이 마을로 이제 변경이 됐어. 이게 추첨 나 알고 보니까 뭐 추첨해서 그렇다는데 추첨 문제가 아니거든 그거는. 그래서 혹시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자꾸 몰라 그게. 그래서 이제 혹시나 꼭 변경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청량께서 이제 알아두셔가지고 참고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쪽 그 원적 터널 거기서 좌회전을 안 되는 건지 바로 다음 배까지 내려갔다 이제 올라와서 와야 되는데 네. 예. 그런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진 아파트 회장 조충입니다. 그런 부담보다도 그 노인 일자리를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 교육 좀 신경써 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 깃발 들고 어린이 보고 차 오는데 막지라고 가는 중 막 밟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고 또 학교 옆에 애들 도와주라고 내보낸 그 할머니가 애들이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어요. 반대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 정책에 있어서 내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중래 신도대 아파트 회장님이셨습니다. 김영당 회장님. 선생님 답변부터. 너희들이 아주 참치 더 이건 좀 저한테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요. 네, 이제 요거 하고 답변 드리면은 더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죠? 네. 지금 하실 것은 지금 좀 한두 분 더 있으면 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요것만 답변 드릴게요. 우리 우리 적골 회장이 말씀하신 거 전기줄 문제는 우리 과장님 한번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 깨끗할 줄 알고 그거 지지분해서 글쎄, 그런데 한번 요것도 우리 최용순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거기도 어딘지 아시죠? 절골부라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는데 쓰레기 문제가 참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은 있어요. 작년에 이제 비록 우리 구의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제 당장 추진은 안 되는데 작년에 일부 저희가 해놓은 게 이제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이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우리 도로 청소예요. 이면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면에 대한 거는 우리 각 동별로 한 분씩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배치했는데 또 그분이 하시면 또 벅차거든. 그래서 그거를 임시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우리가 무슨 청소 서포터즈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는 그분들을 동원해서 치우기라도. 하여간에 검은 봉지에 버리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것도 남아서 냄새나는 것도 굉장히니까 이렇게 치우는데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날이 좀 더워지면 그런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많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동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동에서 파악이라도 하고 있게. 그러면 필요하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다가 이제 제동 내동전대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게 일시적인 건지 저희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버리는 데를 저희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성남동 일은 아닌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 5개 중에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이 가자시장인데요.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고 거기 이제 두 번째는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하고 가자시장 사이 그 길이 문제가 돼요. 현재 그 길이 엄격하게 따지면 그 길의 중간에 선을 그어놓으면 중앙선부터 한신아파트 쪽은 사실 한신아파트 주민들 땅이에요. 그게 한신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중앙아파트 재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뒤로 물리고 도로하고 인도를 만들면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도로 모양도 돼 있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소유권이 우리한테 안 넘어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양쪽으로 다 불법 주차를 해놓으면 통행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저것 해서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땅을 가져가고는 처리도 안 해주고 다 자기 것도 아니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재산세 내라 그러고 거기다가 누가 맨날 차 세워놓고 사실 주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통행의 문제가 돼서 하기도 하지만 관련된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기 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불법 주차 단속 해달라고. 그럼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전화 받고 나서 전화 왔나 보다가 끊으면 안 돼요. 직원은 징계 먹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현장 확인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한번 단속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길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2번씩 그냥 거의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신아파트 쪽은 이게 불법 주차인 거고 또 이쪽에는 주차장이 돼 있는데 이건 또 누가 장기 주차 쭉 해놔가지고 뭔가 좀 문제인데 가자시장은 사실은 우리 부회장님이나 여기 분들이 걱정을 넘어서 그 인근 주민들도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현대아파트 있고 한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화분은 그렇게 일부러 내놓은 겁니다. 교행하는데 불편하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차를 못 대도록.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중앙선에다가 차단봉을 일부러 박아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법 주차를 막다 보면은 통행에 불편을 일부러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이제 어느 게 우선이라는 문제인데 아마 그런 경우는 그 인근 주민들이 아마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거주민들 민원을 우리가 무시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도 시장 근처는 사실은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단속은 좀 피하고요. 또 점심시간 이용해서 주변 상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배려해서 점심시간 앞뒤로 해서 또 단속을 좀 피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시간은 사실은 오전이나 오후 시간인 거고 그 시간은 사실은 그 시장의 이용객들보다는 약간 그냥 다른 일을 보러 왔다가 차를 세워놓고 딴짓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바구미 마을, 거북이 마을 거는 그거 저희도 한번 좀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거북이 마을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도 추천한 게 아니고 주민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정했어요. 그리고 이 거북이 마을 사업 같은 거의 핵심이 구청장이 정하고 구청의 국장 과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쟤한테만 물어보고 했냐 이거예요. 1년 내내 그 얘기 들었어요. 웃지 마세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아시죠? 우리 임 회장님은 거의 참여해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주민 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의 대표성도 대표성이지만 그게 진행하다 보니까 각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구사항이. 그걸 이 중간중간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그냥 수업료 내고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어지간한 건 정말 다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나는 이걸 원한다, 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얘기해 주시면 조정이라도 되는데 끝날 때 와가지고 왜 안 했냐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해놓은 걸 뜯고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가 복잡한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구청장 뽑아놓고 구청장이 뭐 욕을 먹든 말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주기라도 바쁘던 지가 혼자 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려면 원래 시간도 걸리고 복잡하긴 합니다. 대신에 끝난 뒤에 만족도가 좀 높고 후유증이 좀 적은 좋은 점이 있어요. 어찌됐건 전혀 없진 않지만 거북이 마을에 1년 내내 그런 얘기를 듣고 반영하다 보니까 끝난 뒤에 그렇게 나쁜 말씀들은 많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오겠지만 그것도 다음 작업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는데 명칭에 대한 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의미가 있고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도 거북이 마을에 대해서는 그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에 있는 무슨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계속 뭐 주민 공동체 사업을 할 거예요. 거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의미가 있는 원래 명칭이 있으니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주민들끼리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 부회장님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여기 들으신 분들 중에 거기 참여하신 분 있으면 한번 안건을 올려보세요. 주민들이 정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했어요. 그거는요. 저도 내가 많은 동참을 성남산도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거북이 마을은 주민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 정하는 지금도 게 계속 아니라 만나고 이거는 있어요. 이번 목요일날 오세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하신 거를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도 이게 저도 바구미 마을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서 저도 한번 연원이라는 걸 확인해 볼게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주민들끼리 논의기구 안에서 이런 거는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충 회장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터널 앞에 좌회전은 아마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구간은 어디나 직진시로만 줍니다. 거기는 좌회전 신호를 주면 아마 뒤에 속도를 못 줄이기 때문에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모든 터널 진출입로 상에는 다른 신호를 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더 모시고 싶지만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추가로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했을지 총장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했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하시고요. 저희가
일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뭐 우리 저 국과장님 오셨는데 굳이 답변을 안 드린 거는 나중에 좀 더 알아보시고 실제 결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다 듣고 메모하셨으니까 다 저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질문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동진 아파트나 우리 캐스빌 아파트는 옹병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제가 그냥 처음에 분위기가 그래서 좀 약간 웃는 얘기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 성남 산동이나 뭐 성남 1동도 마찬가지로 구 입장에서 보면 좀 미안한 게 많아요. 사실은 이런 무슨 공공시설이 제대로 있는 것도 없고 사실은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 저 주차장 말씀하신 거나 우리 서부여성회관 앞에 그 고물상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업 하나를 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만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조금 넓은 의미의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걸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바라기로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뜻으로 그 진행되어 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저 가정 오거리 루원시티부터 가자지 구간에 서부 구간 내 경의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사업하고 그 도로 좌우측에 그 지구단위 변경 계획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능한 데는 뭐 그런 식으로 여건이 되는 데는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데는 뭐 자체적으로 뭐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게 이제 앞으로 아마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려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실마리가 이제 풀리는 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뒤면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만 그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변화의 기회를 맞아야 되는데 뭐 그 전까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거냐라고 말씀하겠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확 띄는 거를 하기에는 이 덩어리가 너무 커져 있어서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뭐 제가 구청장으로서 여러 곳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뭐 저는 100층짜리 빌딩을 짓겠습니다. 무슨 뭐를 뭐 도로를 뭐 고속도로를 뚫겠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이 할 일은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만 구청장이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구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얘기, 그다음에 복지 얘기, 안전 문제, 애들 학교 다니는 문제 뭐 이런 거를 더 잘하라고 하는 자리가 구청장인 만큼 저는 일단 제가 뭐 이런 큰 뭐 눈에 확 뜰만한 대규모 사업을 먼저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거 안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나 여기 와 있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그런 자질구레한 사업이라도 좀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거 관련돼서 크든 작든 필요한 거는 좀 늘 말씀 주시면 그러면 흘려듣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건의 주신 사항 우리가 처리하고 또 한번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동장님이 말씀을 또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동장님한테 제가 통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번이면 100번에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질문도 주시고 나중에 확인도 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모든 얘기가 다 끝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또 다음에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뭐 시급하게 뭐 해야 될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자세요. 소문 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어서 얻을 게 있는 게 있고 조용히 가서 소곤소곤해서 끝낼 일이 있어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한 게 있는 우리 서구청 여러 가지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동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